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신과 혼인하여 신성한 빛에 의해 아이를 잉태해야만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내 몸이 여자의 몸으로 변형되어야만 합니다. 만물의 법칙에 착오가 생겨서 신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태입니다. 내가 도와야만 합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이것은 1884년 슈레버 판사가 편집증 증상을 보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프로이트는 이것을 분석하면서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프로이트의 저술에는 최소 4개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히스테리에 기초한 패러다임으로 기억, 표상, 무의식, 욕망 등이 키워드로 작동했었고, 두 번째는 충동, 성욕, 환상에 기초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의 얘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911년부터 1920년까지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프로이트에게 근본 개념으로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프로이트의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했던 시기고 또 많은 저술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죠. 그러면 프로이트는 왜 나르시시즘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나르시시즘이 왜 프로이트의 눈길을 끈 것일까요? 세 번째 패러다임의 물꼬를 트는 저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년의 기억과 편집증 환자 슈레버 이 두 가지인데, 두 저술 모두 사례에 대한 분석글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슈레버를 프로이트가 만난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프로이트는 정신병 환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가 의사이긴 했지만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가 아니라 사설적으로 운영했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보통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병원으로 씁니다. 당시에 프로이트가 지금과 같은 위상은 아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프로이트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죠. 더구나 사설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만날 기회도 적거니와 당시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버렸죠. 그럼 왜 프로이트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분석한 것이냐? 1900년대 중후반부터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칼 아브라함이나 유진 블로이어 같은 의사들이 정신병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이트가 이것에 자극을 받았고 직접 슈레버 사례를 연구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실제로 슈레버는 자신의 편집증에 대한 회고록을 썼고, 프로이트는 1909년에 이 회고록을 읽은 후 분석을 시작했어요. 프로이트는 증상을 탐험과 고고학자처럼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슈레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발병 시기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와 형이 모두 사망한 이유임을 지적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슈레버 아버지의 직위, 그리고 회고록에서 자신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동물 신화에서 독수리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되며 새끼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해를 바라보지 못하면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린다, 전해진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던 슈레버의 어린 시절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형과 슈레버 본인이 겪었던 강압적인 아버지의 훈육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어디로 투영될지 모르고 떠돌던 리비도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리비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비도가 어디에 투영될 수 있는지를 표현했죠.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를 보고 뭐라 하느냐? 외부에 투자되어야 할 리비도의 몫이
자아에 몽땅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답하게 된 것이죠. 정신병 환자에게서는 리비도가 자아에 몽땅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대망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리비도가 자아에 투자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대상에 리비도가 붙어버렸으니 대상이 대단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게 되면 그 대상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해서보다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쏟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시야를 더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리비도가 투영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이것이죠. 그러니 신과 같은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도 리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전까지 자아는 리비도랑 서로 대립하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을 자아가 의식적으로 밀어냈었다. 그런 결과에서 히스테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프로이트였거든요. 우리가 알던 나르시시즘과는 조금 다르고 많이 어렵죠? 처음 눈뜬 곳이 정답으로 가득 차고 강압적이었던 슈레버의 세상에서 그는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없었고 떠돌지 못했던 그의 리비도는 바로 본인에게 투영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로 해서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연애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조금 가볍게 말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